네, 안녕하세요. 모토데일리 박상우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가평에 있는 어떤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신형 ES, 엑서스의 신형 ES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6년 만에 푸체인지된 신형 ES가 엔진뿐만 아니라 플랫폼 여러 가지가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풀체인지답게요. 그래서 이 바뀐 부분들을 통해서 이 신형 ES가 어떨지 한번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플랫폼하고 이 엔진이 바뀌면서 어떤 주행 성능이라든지 또 정숙성, 특히 이 세단, 패밀리 세단이 갖춰야 될 이 정숙성 등을 아주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신형 ES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잠실 롯데 월드몰까지 약 한 50km 정도를 주행하게 될 텐데요. 신형 ES의 주행 성능이랑 정수성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형 ES에는 새롭게 개발된 2.5L 직내 4기통 가솔린 엔진하고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하고 연비가 많이 향상이 되는데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공인 연비가 17.0km/L이고요. 이거는 이전 모델보다 한 2.0km/L가 좀 늘어난 셈입니다. 또 시스템 총 출력이 한 218마력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이전 모델보다 한 15마력 정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연비라든지 최고 출력, 또 토크도 많이 올라갔어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상으로는 향상이 됐지만 실제로 느끼는 어떤 체감상의 출력이라든지 그런 연비는 또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그런 점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신형 ES는 GAK라고 하는 이 신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좀 주목이 될 만합니다. 이 GAK는 이 저중심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설계 그런 플랫폼인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신형 ES의 어떤 차체가 조금 저중심 낮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주행 성능하고 이 안전성을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의도로 이 GAK를 개발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신형 ES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플랫폼도 어떻게 이 신형 ES의 주행 성능이나 특히 안전성을 어떻게 잘 도와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요. 일단 안전성은 되게 좋네요. 안전성은 좋고 여러 가지로 확실히 이 패밀리 세단이기 때문에 힘도 중요하겠지만 이 정숙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신형 ES 물론 빠르게 달리거나 그러지 않았지만은 어떤 지금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패밀리 세단 다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라서. 네. 속도는 여기가 이제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많이 내지 못하겠지만요. 좀 이따가 고속도로로 진입할 건데 그때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속도 위반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열심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에 조금 차량이 많아서 좀 속도가 조금 더디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차가 있어서 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정숙성부터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조용합니다. 지금 일단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진동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이게 부드럽게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음은 좀 들려요. 근데 그 소음이 다른 차에 비해 크게 들린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차와 혹시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낮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노면 소음은 좀 준수한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진동은 거의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옆에서 들리는 풍절음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가 한 100km 정도 되는데 100km 정도 됐는데도 풍절음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면 제 귀가 따갑지 않으니까요. 네.
확실히 이 패밀리 세단다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이 지금 넥서스가 이 신형 ES를 개발하면서 이 어떤 소음들을 좀 감쇄시키는 장치들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쿨러 사일렌서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이 차량 전체 부분에 93% 해당하는 부분에 탑재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전 모델보다 한 30%가량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음이라는 진동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수용 밸브가 탑재된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음을 이 차체에 전달하는데 이거를 최대한 감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적용이 돼서 뭐 정말 진동이나 그런 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플래그십 세단 못지않은 어떤 그런 정수성을 제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ES 하면은 정수성을 많이 떠올리죠. 왜냐면 뭐 여러 가지 뭐 패밀리 세단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 하이브리드 이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수성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좀 그런 요구가 있었죠. 그런 거를 좀 잘 반영했는데 신형 ES가 그걸 더욱더 강화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밟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단 느낌은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반응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 힘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란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다른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이 가속을 하기 위해서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반응이 좀 한 단계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신형 ES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반응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물론 가끔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다른 차에서 다른 하이브리드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이거만의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반응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제 드라이빙 모드를 이제 교체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빙 모드 셀렉터는 바로 클러스터 위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꿨고요.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좀 서 있어서 가겠습니다. 네, 확실히 노멀 모드 때보다는 반응이 역시 다르긴 하네요. 확연히 달라진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배기음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배기음이 약간 스포티해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 네. 그래서 그 점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드라이빙 이 셀렉터가 이 클러스터에 있는 게 조금 그래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렉서스 이 신형 ES를 개발하신 분이 왔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래서 아까 물어봤는데 이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여다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자의 시선이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주행 중에 이 드라이빙 모드 이 셀렉터 여기 있으면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어 쪽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시선을 이쪽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렉서스가 어떤 고객의 안전성, 뭐 특히 이 시선을 계속 이쪽 전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디스플레이가 이게 12.3인치로 늘어나긴 했지만 터치 기능을 넣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신형 ES의 이 디스플레이는 여기 기어 옆에 있는 이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만져야 됩니다. 이 터치패드를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익숙해질 때까지 이거를 계속 봐야 된다는 점이 좀 아쉽죠. 네. 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넥서스가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고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여기다 넣었다 라고 한다면 터치 스크린
말 그대로 터치 스크린을 넣어야 되는데 터치 스크린을 안 놓고 그냥 터치패드만 놓고서는 이거는 편의 사용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글쎄요, 저는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생각에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이렇게 지금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이 공조장치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좀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 놓을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리고 이 드라이빙 이 셀렉터를 솔직히 많이 사용하는 운전자가 그렇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빙 셀렉터를 솔직히 시승할 때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센터페시아 이 빈 공간에 넣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 점이 좀 아쉽고 물론 넥서스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놨긴 할 텐데 그래도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워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이 센터페시아 버튼들을 이제 디자인하다가 막상 디자인해보니까 이 드라이빙 셀렉터를 이게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놓을 데가 없나 찾아보니까 여기다 놔야겠다 해서 이 클러스터 위에 놓지 않았나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네. 지금 이 신형 E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AK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저중심으로 이게 좀 그거를 좀 해서 개발이 됐는데, 그런지 몰라도 되게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 같아요. 되게 놀랐습니다. 정수성도 정수성이지만 주행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차체 강성이 좀 많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겠지만은 이 플랫폼 자체가 워낙 저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낮게 쓱 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부드러워서 하이브리드 차 같은 하이브리드답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 깊네요. 그런 점들이. 네. 되게 좋고,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어떤 조작감, 이런 것도 아주 묵직합니다. 묵직해서 전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세 가지 아닌가 싶어요. 힘, 그다음에 안전성, 정숙성, 이 세 가지를 잘 강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신형 ES가 또 한 번에 이 수입 하이브리드 시장을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왕자 자리를 아주 굳건히 지킬 것 같네요. 좀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와인딩 코스가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저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이 코너 주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좀 극격한 경사는 이렇게 곡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곡선 주행 구간을 좀 주행하다 보면은 그렇게 불안한 감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속도가 낮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점을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일단은 이 중심이 이제 낮아서 이제 착 가라앉아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코너 주행에서도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신형 ES를 정말 나중에 한번 제대로 빌려서 와인딩 코스 한번 주행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는 지금 50km 주행했는데 50km 주행 중에 와인딩 코스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제도도 느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십 년의 노하우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좋은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 수 있었겠죠. 참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토요타가 참 성견지명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그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조금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 물론 내년에 이제 CHR 전기차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 하이브리드 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몇십 년 전부터 인지를 해서 잘 개발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지금에서야 이제 꽃을 피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신형 E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신형 ES의 진짜 이 전장이랑 휠베이스가 50mm, 70mm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에 힘이 조금은 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게 자체가 되게 놀라웠고 참 패밀리 세단 다운 모습을 이제는 여과없이 아주 강화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을 오늘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와인딩 코스 그런 데에서 코너 주행 이런 것 좀 느껴봐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형 ES를 시승해봤습니다. 50km 되는 짧은 거리를 주행했기 때문에 신형 ES의 어떤 전체적인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보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패밀리 세단이 갖춰야 될 세 가지 힘, 정수성, 안전성은 잘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정말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패밀리 세단으로 거듭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까지 좋아서 정말 더욱더 완벽해진 패밀리 세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ES가 특히 하이브리드가 이렇게까지 진화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토요타가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어떤 요런 드라이빙 셀렉터 같은 어떤 위치라든지 또는 이 와인딩 코스를 좀 주행하지 못해가지고 이 코너 주행에서의 안정성 등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패밀리 세단 다운 모습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한국 토요타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코스를 이렇게 마련한 것 같은데 저희가 신형 ES를 나중에 빌려서 와인딩 코스도 한번 주행해보고 또 고속 구간을 좀 다시 제대로 주행을 해서 정말 이 신형 ES가 제대로 발전했는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 잘 진화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AM 오토델리 박상호였고요. 제가 여러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신형 ES를 제로로 빌려서 제로된 시승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